그 초월역 이블럭 분양.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경기도 광주 힐스테이트 초월역 이블럭 아파트 분양가격 비교 분석 및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 두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세 번째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네 번째 분양 가격 비교, 다섯 번째 광주시 아파트 매매 흐름 및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 12월 17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 공급은 12월 27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1순위 청약은 12월 28일 화요일에 있고 2순위 청약은 12월 29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2년 1월 5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초월역 이블럭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인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2월 17일, 12월 17일은 어떤 날짜냐?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 이런 것을 판단할 때 12월 17일자로 하겠다 이거고요. 주택 건설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는 비토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구로서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면 다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당첨자 발표일인 1월 5일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경기도 광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과 세대주인 미성년자, 순인의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광주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별 추첨 이렇게 보면 전용 면적 8호평방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8호평방미터 초과에서는 100% 추첨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 이거 아시면 되겠고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을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에서 2명 신청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재당첨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는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점제로 당첨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했을 경우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보통 서류 제출은 사업 주체에서 계약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안 냈을 경우 이렇게 과태료 나오면 계약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천 방법으로 인해서 입주자 선정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한테 부여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두 이게 소진이 안 됐을 경우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순위 중에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배분하겠습니다. 인지세 납부. 인지세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된다. 수입 인지를 사가지고 계약세 첨부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1억 초과에서부터 10억 이하는 15만 원 정도 인지세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장기 복무군인에 대해서는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라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다음에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을 공급하고 세대 내 2명 신청 시 부적격 당첨된다. 이건 앞에서 했는데 또 나왔네요. 예.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모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만 되면 청약통장이 6개월 이상만 경과하면 해당이 되고,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득 기준을 또 보는 데가 있는데, 특별공급의 신혼부부, 그 다음에 생애 최초는 소득 기준 요건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는 입주자조직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입자를 1순위로 보겠다. 그 전용 예치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광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전용 면적 8평방미터 이하에서는 200만 원, 102평방미터 이하에서는 300만 원, 135평방미터 이하에서는 400만 원, 모든 면적은 500만 원 이렇게 통장에 있으면 500만 원 있으면 모든 평양대 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초연력 2블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71-2, 1-1번지 1원에 들어가고 쌍동지구 2블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3층에 지상 20층으로 총 7개 동 506세대가 공급되고 특별 공급이 254세대, 일반 공급이 252세대, 그다음에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도 6월입니다. 분양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4 타입 육사 A 타입 15층을 놓고 봤을 때 분양가가 4억 350만 원, 확장비가 1,529만 원, 총 분양가는 4억 1,879만 원이고 64 B 타입 같은 경우 1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가 3억 9,670에다가 확장비가 1,483만 원, 총 분양가는 한 4억 1천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74 타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4 D 타입 같은 경우 15층을 보면 분양가가 4억 7,290만 원, 확장비 1,749만 원, 총 분양가는 약 4억 9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4 E 타입 여기도 15층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가가 한 4억 7,140, 확장비 1,749만 원, 총 분양가는 4억 8,889만 원, 요 정도 되겠습니다. 네, 74F 타입 이것도 15층 이상으로 봤을 때 분양가가 4억 7,180만 원, 확장비는 1,749만 원, 총 분양가는 4억 8,929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4 타입하고 101 타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A 타입 15층을 놓고 보면 5억 4천 정도 분양가가 되고 확장비는 1980, 총 분양가는 한 5억 6천 선 요 정도가 되겠고 84B 타입 한 30층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B 타입, 84B 타입. 여기도 15층인데, 야, 이거 수정이 안 되네. 15층인데, 분양가가 5억 3천, 5억 3천 310만 원, 이 정도 되고, 확장비가 1920, 총 분양가는 5억 5천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101 타입, 101 타입도 15층인데, 여기 층수 수정이 안 됐네요. 15층 이상 놓고 봤을 때, 분양가가 6억 5천 220, 확장비가 2,376만 원, 총 분양가는 6억 7천 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초월역 2블럭 분양, 2블럭 분양가를 보시면, 어, 12월 달에 초월읍에 공급되는데 84A 타입 15층 기준으로서 확장비를 포함한 금액이 5억 6,310만 원. 평당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평당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양 금액 플러스 확장비
를 가지고 전용 면적으로 나눠 가지고 3.3058을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약 한 2,191만 원 정도 평당 가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송정동에 공급된 행정타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총 분양가가 5억 4,950만 원, 84A 타입 16층 기준이고 평당 가격은 한 2억 아니 2,137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오포자이는 10월 달에 오포읍에 공급됐는데 5억 2천 정도 공급이 됐고 평당가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포자이 디오브 사블럭 이것은 5월 달에 공급이 됐는데 여기다 한 5억 2천 정도 되고 평당가도 한 2천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샵 오포 센트리체 이것은 21년도 2월 달에 오포읍에 공급이 됐는데 여기도 한 5억 2천 선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평당가도 한 2억 2천만 원 선, 평당 2천. 그다음에 이제 광주시 84 타입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통계 자료는 12월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자료 추출해갖고 평균값을 냈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가격을 한번 살펴보니까 6억 선 정도 되고 평당가는 한 2,300선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4 타입 최고가, 광주시 84 타입 최고가는 8억 5,700. 요게 21년도 9월달 15층이 거래됐는데 이편한세상 광주역 2단지가 거기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높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초월역 이불 분양가는 행정타운 아이파크 분양가 대비 한 2.4% 정도 약간 높고, 그 다음에 오포자이 분양가 대비는 한 8.2%, 그 다음에 오포자이 디오브 분양가 대비는 7.1%, 그 다음에 더샵 오션 센트리체 분양가 대비는 한 6.3% 정도 높습니다. 즉, 나중에 분양할수록 분양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 평균, 이게 20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가 대비는 어떻게 되냐? 어, 93.5% 수준. 그러니까 평균가 대비 분양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 그 다음에 최고가 대비는 한 65.7%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그 평균가, 신축 아파트 위주로 봤을 때 그 가격선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6월 달에 781건으로 최고 많은 거래량을 보였고 21년도에는 8월 달에 325건이 거래됐습니다. 20년도 월 평균 매매 건수는 447건, 그 다음에 21년도 월 평균 매매 건수는 255건으로 전년 대비 한 4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시 아파트 매매 건수가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광주시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금액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84 타입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20년도에 월 평균 가격이 12월 달 3억 8,721만 원으로 최고가를 형성했고 21년도에는 10월 달에 4억 6,559만 원 최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차트는 광주시 전체적인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가격이고요.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20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가격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축과 전체적인 아파트 상승률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년도 연평균 가격이 3억 1,565만 원에서 21년도 연평균 4억 1,580만 원으로 20년 대비 21년도는 한 31.7% 정도 상승했다. 그러면 20년도, 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됐냐? 20년 평균 가격이 4억 9,716만 원에서 21년도 연평균 6억 6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9%가 상승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 상승률이 기존 전체적인 아파트 상승률보다 좀 상승률이 적었다.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좀 반대 경향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 상승률이 기축 아파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광주시는 역전 현상이 되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시 아파트 84 타입 최고가를 한번 분석해 보면 20년도에 최고가는 11월 달에 7억 7,500 이렇게 찍었고 21년도에는 8억 7천 8억 5,700 9월 달에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한 10.5%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고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건 광주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 특히 11월 달 거래량이 역대 거래량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20년도 1월 달부터 분석했을 때 보면 이 지금 3개월 연속 이것은 전국적으로 매매 건수 아파트 매매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주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22년도 입주 예정 물량은 2,893세대, 2023년도에는 3,224세대, 2024년도에는 2,650세대로 어, 광주시 인구가 38만 6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수요를 잡을 때 인구수의 한 0.5% 정도 적용하면 1932세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수요선인데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승했는데 22년도부터는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수요와 공급을 보시면 좀 아실 것 같고 2022년 이후 3년 연속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만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향은 이쪽이 정남향 방향인데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단지는 591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 2단지는 506세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방향을 보면 남동향이나 남서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실 1670-5514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 베테랑 공인중개사고요. 저희 사무실은 전북 혁신도시 대방 사거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